안녕하세요. 주부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던 30대 직장인이 투자를 통해 1년 반 만에 5억을 벌게 된 과정 3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편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통해 자산 3억을 증식시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2억 중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안겨준 투자 방법에 대해서 밝히려고 합니다. 투자금은 약 500만원 정도가 들었고 300배 정도 수익을 낸 방법입니다. 이런 투자가 어떻게 가능한지 감이 오시나요? 오늘은 이 투자 방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재개발에 관심 갖는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꿀팁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개발 입주권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긴 했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를 다 한 것일까 계속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영끌에서 주택을 매수하는데 전 아직까지 아무런 대출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무기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레버리지를 자산을 늘리는데 잘 활용한다면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잣돈 1억을 모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1억을 모으는데 10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1억을 모은 뒤에 투자하려고 하는 A는 10년 뒤에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면 B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대출받아서 지금 바로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물론 이자는 내야 했지만 투자를 통해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B는 A에 비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번 셈입니다. 이처럼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목적의 레버리지는 좋은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죠. 사람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무기를 잘 활용해서 자산을 늘리기로 결심했으며 바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좋은 시기에 대출을 받아서 그런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평소에 임장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1억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2주택자가 되는데 두 채 모두 비과세를 받는 게 가능한지 여부였죠. 저는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찾아보았습니다. 역시나 정비사업에 대한 대체주택이라고 하는 특례 조항이 있었고 바로 매수를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주택을 이해하기 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본 요건입니다. 이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에 B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 되죠. 이때 A주택은 2년 보유를 한 뒤에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죠. A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다면 2년 거주 후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고 하면 좀 더 타이트한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하는 것까진 동일한데 1년 이내에 전입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추가됩니다. 또 19년 12.16 대책 이후에 B주택을 매수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수요자들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개발 예정지인 빌라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새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면 실거주자들이 갈 곳이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 임시로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체주택으로 인정을 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A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난 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B주택에서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가 신규 아파트로 탈바꿈되면 준공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A로 이사를 가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년 이내에 B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B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B주택을 사업 시행인가 후에만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A주택 취득 일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 편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계약하고 한 달이 지나자마자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19년 8월 달에 재개발 물건을 계약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자마자 9월 달에 바로 대체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광명 뉴타운 11구역은 7년 뒤쯤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얼추 9년까지는 2주택을 유지해도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 7년에서 9년 동안 들고 있을 집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있는 물건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매수한 물건은 바로 신림 뉴타운 1구역 앞에 있는 신림 현대아파트입니다. 22년도에 개통되는 신림선, 서림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며 신림선만 들어오면 여의도 업무시설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지하철 호재는 계획이 발표될 때 한 번, 삽뜰 때 한 번, 개통될 때 한 번, 총 3번 가격을 올려놓는다. 단순한 경전철이 아닌 여의도 업무시설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완공만 되면 구매 시점보다는 무조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신림 뉴타운이 서서히 들어서면서 인프라들도 개선될 테고 그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는 19년도 9월에 3억 5천짜리 소형 아파트를 전세 2억을 끼고 대출금 1억 5천으로 매수했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취등록세, 복비, 법무비 등을 포함해 약 500만원 정도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1억 5천만원이 상승했지요. 이렇게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 세법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는 재개발 입주권과 대체주택이라고 하는 2명의 직원을 뽑고서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1년 반 만에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 그 이상을 벌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함께 열심히 자산을 늘려나갈 좋은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의 중요성과 재개발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꿀팁, 대체주택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5천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